갤럭시 XR은 삼성이 구글, 퀄컴과 함께 합작해서 만든 가상현실 기기인데요. 지난 22일에 출시된 이 따끈따끈한 기기를 운 좋게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체험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기 출시 초반이라 아직 전용으로 나온 앱이 많지가 않아서 활용성이 제한돼 있었지만 그래도 게임 전문을 자처하는 기자로서 게임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갤럭시 XR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기를 보시면 부피 대비 꽤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스펙표를 보시면 무게는 545g인데 경쟁 모델인 애플의 비전 프로나 피코4 울트라에 비해서 가볍고 메타퀘스트 3보다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좀 함정이 있는 게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비전 프로처럼 외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선에 연결해서 휴대하고 있어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헤드셋은 단독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생긴 배터리 모듈을 상시 부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게는 조금 무거운 스마트폰 수준이라 그냥 주머니에 넣은 채로 쓰면 딱히 체감이 되지는 않았고요. 또 그간 나온 VR 기기들이 보면 얼굴 광대뼈를 헤드셋에 밀착시켜서 지탱하는 서양인들 얼굴형에 특화된 방식이라서 얼굴 굴곡이 별로 없는 아시아계 사람들은 이게 고정이 잘 안되거나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개발을 삼성이 주도를 했다 보니 광대뼈 대신에 이마에 밀착시켜서 하중을 받아내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구매를 하면 따로 하단에 끼울 수 있는 패드도 제공이 돼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전원을 킨 다음 간단한 조작법을 배우면서 초기 세팅을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놀란 게 화면의 화질이었습니다. 예전에 써본 메타퀘스트 3와 다르게 디스플레이에 도트가 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전면부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책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모니터를 본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패스스루 상태로 쓸 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갤럭시 XR은 핸드 트래킹을 통해서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탭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화면을 허공에 띄워놓고 동시에 창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는 갤럭시 핸드폰이나 태블릿과 정말 유사해서 갤럭시 폰을 VR로 옮겨놨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요. 그래서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갤럭시 XR은 안드로이드 XR이라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체 O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구글 플레이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앱을 갤럭시 XR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갤럭시 XR 전용 앱도 없고 뭐랄까 이렇다 할 킬러 앱이라던가 론칭 타이틀 같은 게 없는 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수많은 앱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라고 보여지고요. 또 안에 구글의 대화형 AI, 제미나이가 연동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앱을 제어할 수 있었고요. 제미나이 영상 공유랑 녹화가 동시에 안 돼서 이거를 찍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눈앞에 보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제미나이 이게 뭐야? 뭐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의 야구 선수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고 있어요.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하는 이도류 야구 선수로 유명하며 앱 중에서는 갤럭시 XR 출시 당시에도 시연된 내용이지만 구글 지도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이머시브 모드를 키면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실제 도시와 지형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실 구글어스나 구글맵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볼 수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3D 모델링의 정밀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딱히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그냥 직접 이 헤드셋을 쓰고 보면은 정말 누구나 입이 떡하고 벌어질 만큼 대단한 기능이고요. 또 네이버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치칙도 이제 갤럭시 XR 론칭에 맞춰갖고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걸그룹 트리플 S의 안무를 이렇게 180도 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시범 삼아서 메인에다가 걸어놨는데 꽤 볼만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원래 유튜브에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거 외에는 특별히 갤럭시 XR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은 딱히 없었는데요. 네이버 치식이 버추얼 스트리머 생태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쪽과의 시너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XR은 기기와 별도로 이런 무선 컨트롤러가 따로 액세서리로 출시가 됐는데요. 메타퀘스트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 VR처럼 게임에 활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이건 받아보질 못해서 그냥 소니랑 엑스박스 게임패드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게임사 시프트업이 개발한 승리의 여신 니켈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총을 쏘는 게임이다 보니까 VR 게임이랑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고요.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뭐 보이는 것보다 조작감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컨트롤러로 하면 화면에다가 직접 총을 대고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고요. 또 화면 비율을 가로로 이렇게 늘리거나 반대로 세로로 쭉 늘려가지고 등신대로 키울 수 있었는데요. 캐릭터를 이렇게 눈앞에 띄워놓고 보니까 또 핸드폰이나 PC 모니터로 게임할 때와 다르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와닿았습니다. 또 성능 테스트 차원에서 호요버스의 젤레스 존 제로를 깔아서 해봤는데요. 이게 모바일 기준으로는 상당히 고사양 게임인지라 전투에 들어가는 화면이 이제 툭툭 끊기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고요. 화면 크기를 키워서 하니까 정말로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전투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스팀 링크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스팀에 있는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PC 사양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고사양 게임들도 얼마든지 방에 누워서 쾌적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X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로서는 활용성이 다소 좀 떨어지지만 기기의 스펙이나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잠재력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갤럭시 XR의 공식 출고 가격은 269만원에 달합니다. 최신형 CPU와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한 대에 맞먹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물론 500만원대에 달하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비교하면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활용성도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냥 게임 좀 하려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비싼 장난감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출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기기는 앞으로 시작일 뿐이고요. 삼성도 나중에는 이런 기기를 점점 더 소형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글래스 시장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높은 성능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꽤 활용도가 있어 보였고요. 나중에 삼성에서 좀 더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내놓는다면 접근성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